2학년 생물 시간입니다. 과학 교과서에서 그 식물과 에너지, 그 다음에 동물과 에너지 부분이 4단원하고 5단원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년도는 그 생물 파트에 해당되는 식물과 에너지, 그리고 동물과 에너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일단 4단원 식물과 에너지를 보게 될 거고요. 그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기는 한데 그 따로 공부를 안 하고 이 시간에 충실히 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게 수업을 완성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먼저 인사를 하게 되었고요. 물론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번 학기에 저랑 수업할 단원은 식물과 에너지고요. 저는 권보경입니다. 자, 나머지 좀 자세한 얘기는 우리 만나서 대면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교과서 병행해서 수업을 합니다. 교과서 펼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온라인 수업할 때도 교과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대면 수업할 때도 역시 교과서는 필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교과서 두고 다니셔서 뭐 학교에 두고 왔어요, 뭐 집에 두고 왔어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교과서 항상 지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1쪽이고요. 네, 그 식물과 에너지라고 써 있어요. 4단원에. 그래서 광합성, 증상작용, 식물의 호흡, 그다음에 광합성 산물의 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학기에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고 오늘은 교과서 122쪽에서부터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그 들어가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고 수업을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단원에서는 이제 식물에 대한 얘기고요. 식물의 자라나는 과정, 생장이죠. 그래서 생장 과정과 생명 활동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그림이 애니메이션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고 같이 또 진행을 할까요? 지구를 한 바퀴 여행한 감자 이야기를 들어보자. 잉카인의 식량이었던 감자는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 유럽으로 건너갔다. 유럽에는 땅속에서 빠르게 자라는 감자 줄기와 50개 이상의 감자가 줄기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악마의 장난이라 생각하여 먹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에 큰 흉년이 들어 먹거리가 없게 되자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 이후 감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중요한 식량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감자가 조선시대에 들어왔단다. 네, 여러분들 감자를 좋아하시나요? 감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산지가 어디래요? 네, 잉카의 식량이었는데 스페인의 잉카는 아메리카에 있죠. 아메리카 대륙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먹지 않다가 그렇죠. 이제 식량난 때문에 이제 이거를 먹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구황작물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식량을 대신하는 그런 작물이죠. 감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도 이게 그 지금도 이제 뭐 강원도 같은 데는 옛날에는 그 식량 쌀이 부족하니까 그 감자를 대용해서 먹었던 그러니까 감자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들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들어왔다고 하죠. 조선시대에 좀 이제 그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 조선시대 고구마나 감자나 뭐 고추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선시대에 이후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감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감자에 대한 얘기는 우스갯소리로 신은 인간한테 감자를 줬고 악마는 그걸 튀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감자가 얼마나 이 그 우리가 식량에 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얘기해주는 반면에
튀김 요리가 얼마나 또 우리한테 몸에 안 좋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뭐 튀기면은 뭐 다 맛있죠. 뭐 책상도 튀기면 맛있다고, 의자도 튀기면 맛있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감자에 대한 얘기를 일단 그 유래 어떻게 이제 전해졌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보셨나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감자 같은 거, 뭐 양파 같은 거 기르는 거, 그거 하셨을 텐데, 유치원이나 뭐 이렇게 다니실 때도 아마 감자를 캐는 그런 체험을 하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자가 자라나는 한 사리를 이제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변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일련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되게 중요한 광합성 이런 과정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싹이 나요. 위로 올라오는 건 보이는데 밑으로는 이제 뿌리가 자랍니다. 하얗게. 그래서 이렇게 뭐 투명하게 피티병 같은 데서 두고 보면은 밑으로 이제 하얗게 뿌리가 나오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위에 자라는, 잎이 자라는 과정까지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싹이 납니다. 감자에 싹이 나고, 일단 감자가 싹이 나면은 보관하고 있다 싹이 나가면은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여기 독성분이 있어서 도려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잎은 납니다. 잎이 이렇게 감자 잎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잎이 난 걸 보고 감자인지 구분하실 수 있나요? 감자 잎입니다. 그리고 얘도 꽃이 핍니다. 혹시 감자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흔히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감자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런 과정보다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감자죠. 감자 땅 속에 캐보면 이렇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고 난 다음에 땅 속을 캐보면 이렇게 감자들이 주렁주렁 나옵니다. 고구마랑 비슷하게. 근데 고구마랑 감자는 좀 달라요. 감자는 줄기의 형태이고요. 고구마는 뿌리의 형태. 줄기에다가 광합성에서 얻은 이런 양분을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고구마는 뿌리에 저장을 하는 형태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우리가 구황작물로 똑같이 취급을 하긴 합니다. 뭐 카사바라든가 뭐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또는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량을 되게 중요하게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작물들이죠. 보시면 감자는 한 3일째 정도 지나고 나면은 땅속에 묻어두거나 했을 때 싹이 나면서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조금 더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뿌리가 이제 함께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땅속에 묻혀있으면 못 보고 수경재배나 이렇게 뭐 페트병 같은 데 넣고 이제 키울 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싹이 자라면서 아래에 어리고 하얀 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3일 정도 지나면 그렇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싹이 위로 길게 자라면서 여러 개의 잎이 아까 났죠. 그 다음에 뿌리도 아까 그림처럼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줄기가 더 길게 자라면 끝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꽃봉오리가 나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줄기에, 중요한 거는 여러 개의 감자 알갱이가 달리는 게 뿌리에 달리는 게 아니라 감자 땅속 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줄기에 감자 알갱이가 달리고 굵어지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땅을 파서 이렇게 해내죠. 우리가 먹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 교과서 123쪽이고요. 나와 있는 사진하고 함께 이제 감자의 한 사리를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써보셔도 수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근데 오늘은 좀 이제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하셔도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감자에 저장된 양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해보자 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광합성하면서 깊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감자는 역시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거는 빛이고요. 빛이 있을 때 아까 봤듯이 그 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서 그 결과 이제 만들어진 양분이 바로 그 저장된 양분이 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빛이 있어야지 가능하고 땅 속에 묻혀 있지만 잎이 햇볕이 있을 때 빛을 가지고 만드는 광합성인데 빛 말고도 뭐가 더 필요하냐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이 좀 필요합니다. 물. 여기서 필요한 광합성에 필요한 얘기가 앞에 계속 나올 건데 빛이 가장 중요해요. 빛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광합성 하는데. 그다음에 물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고요. 결과 만들어진 게 양분이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의 형태에서. 네. 계속해서 그 활동 정리 나와 있습니다. 감자가 자라는데 잎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중요하냐? 방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뭘 한다? 잎에서? 그렇죠. 잎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잎에서. 그래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은 감자가 응달진, 응지에 심은 감자보다 더 알도 많고 더 굵고 그런 게 이제 줄기에 달리는데 그거는 잎에서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잎이 이제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서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잎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잎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 그 녹색 부분에 잎의 녹색 부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잎 중요합니다. 그래서 잎에서 만들어진 광합성 작용 결과 양분이 그 감자의 줄기에 쌓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다양한 생명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식물도 살아있잖아. 동물처럼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식물도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을 때 생명 활동엔 어떤 게 있냐? 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들 뭐 있습니까? 자라나죠. 뿌리가 아까 자랐고 줄기가 자랐고 생장 과정이고요. 아까 꽃도 폈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제 번식을 하죠. 과일 같은 경우는 열매를 통해서 번식을 하고 다양하게 번식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잎에서는 그 양분을 만드는 과정에 광합성이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양분은 사실은 얘네 감자가 양분을 왜 만들어? 뭐 사람한테 주려고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얘네가 뒀다가 이걸 이제 가져다 쓰는 거야. 얘네가 밤에 호흡을 하지 못할 때 또는 이렇게 흐린 날, 비가 오는 날 이런 날은 얘네를 저장했던 양분을 가져다 쓰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얘네가 그렇게 생명 활동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요. 근데 식물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어서 양분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얻는 거죠. 네. 이게 이제 123초까지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광합성 얘기를 깊이 들어가기 전에 감자를 가지고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